민주평통위원 여러분, 또 민주평통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1기 국내 지역회의와 전국 또 해외 지역협의회 출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9월 6일부터 국내 18개 시도지역의 지역회의와 국내 228개 시, 군, 구 지역협의회의 출범식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경북 등 11개 지역에서 출범 대회를 마무리했고요. 이번 주에는 9월 18일자 세종시를 비롯해서 전북, 또 이북 5도, 충북, 제주, 경남 지역까지 지역 출범 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주 9월 26일 강원 지역을 끝으로 국내 출범 대회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228개 협의회, 지역협의회 단위로도 출범식과 3분기 정기회의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시군구 지역협의회는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는 기본 조직입니다. 협의회 출범식은 협의회의 구성 현황과 제21기 활동 방향을 공유를 하고 또 지역협의회 운영과 사업계획을 논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업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언론에도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출범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부회장님, 협의회장님들께서는 국민들이 민주평통의 이러한 활동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의 지역협의회 출범 소식입니다. 해외 동포위원 여러분들은 세계 45개 협의회 단위로 다 소속이 되어 계신데요. 9월 14일에서부터 11월 13일까지 출범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9월에는 먼저 일본 지역의 4개 지역협의회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7개 협의회가 출범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일본은 9월 14일 일본 도쿄 등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또 9월 16일에는 일본 중부, 9월 17일에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 근기 지역, 9월 20일에는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서부 협의회가 출범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저도 지난 17일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근기 지역 출범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 가고 싶었지만 다 갈 수가 없어서 한 군데 참석을 하면서 일본 각 지역의 협의회장님들과 부의장님 이렇게 다 모여서 운영위원회도 했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짧은 강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제1동포 사회의 분위기가 매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일본 지역에서 평통위원들의 통일 공공 외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 제1동포 사회의 결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9월 14일 대만에서 동남아 북부협의회가 개최되었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베트남 협의회가 9월 16일 호지민에서, 서남아 협의회가 9월 18일 인도에서, 또 동남아 서부 협의회는 9월 20일 날 태국에서 출범회의를 갔는데 거기는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동남아 남부 협의회는 9월 22일 인도네시아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합니다.
또 9월 23일, 25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협의회의 출범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없이 회의가 열리는데 해외는 다국가로 구성된 협의회가 많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지역 협의회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평통 활동의 또 이 보람과 긍지를 생각할 때 해외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 안보 주요 현안에 대한 소개 순서입니다. 먼저 평통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자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인도 뉴델리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이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의 기여 방안을 밝히셨고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하여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각국이 지키고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의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수 국가의 수반과 양자회담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 간의 회동 또 한일 정상 간에도 반갑게 만나서 회담을 하시고 한미일 3국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이어가셨습니다. 반면에 북한과 러시아도 지난 13일 러시아 동부 지역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두 정상은 위성 개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은 이러한 정상회담을 1시간여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이나 발사하는 도발을 북한이 감행을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가 지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히 열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의를 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뤄나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9월 20일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뉴욕에서 매년 9월에 왜 유엔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금년이 제78차 유엔 총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기조 연설을 하시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겠다. 또 그리고 30여 개 국가 수반과 정상회담을 하는 그러한 일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금년 11월로 지금 다가온 2030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또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숨가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안보와 또 여러 가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또 국민 차원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 국민들보다 좀 더 한 발 앞서서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순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1기 활동이 이제 출범과 더불어서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초반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국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공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사족 한 가지. 제가 지난 9월 10일자 서울신문에 그 파페라 가수로 유명하죠. 이명주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명주의 임의동행이라는 코너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법치에 기반한 그러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 말씀드린 바처럼 사무처장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또 열심히 보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